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단기 수험생 여러분, 백순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4년도 소나이스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낭만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커리큘럼의 제 닉네임은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모티브로 한 낭만 티처 백사부로 잡아 넣었습니다. 이 낭만 티처 백사부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커리큘럼의 목적은요, 여러분들과 저의 불꽃 연쇄 반응을 하기 위함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런 불꽃 연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꽉꽉 채워 넣었으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리큘럼 영상의 목차는요,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23년도 시험의 총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고, 이 시험을 응시했던, 필합했던 수험생들의 수험 후기와 그리고 실제 우리 오늘 커리큘럼 강좌의 목적이죠. 낭만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나이스 수험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 관리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 마음가짐으로 잡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험의 총평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의 총평은요, 총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학개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규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학개론의 총평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실수 줄이기 싸움이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만큼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위원들은 아마 출제 예상 난이도를 중으로 잡고 출제했겠지만 수험생분들은 실제 23년도 시험을 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21년도부터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향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제 시험은 넓은 범위가 아닌 좁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 아마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험생이 말해요. 선생님, 저는 시험 문제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번과 3번에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점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요 내용,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길어진 것이 아니라 지문의 특성이 그전에는 A는 B다 라고 하는 것만 물어봤다면 이 A가 B가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가 그냥 B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요소 때문에 B가 되었어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항의 길이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판단하는데 끊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서 빠르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장에서 문장을 읽고 고민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고민의 연습을 미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요, 항상 왜 그럴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꼭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혹시나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카페든 혹은 실강이라면 선생님께라도 항상 질문하면서 해답을 찾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된 결론은 없어요. 항상 무엇 때문에 변화 요소에 의해서 결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들 속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질문을 넣고 해답을 찾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 지문들이 A는 B다는 맞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요소 때문에 틀려서 틀린 보기로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냥 빠르게 지문을 읽고 답만 골라내셨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답만 딱딱 골라내셨다면 아마 체감 난이도가 하가 아니라 중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만큼 문항의 길이는 길어졌다라는 것들이 이번 시험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요. 22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프형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요 지점이 나타내는 게 뭐야?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면 올해 23년도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림형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25문항 중에 2문제가 그림형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림형 문제는 물론 정해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새로 만든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그런 새로운 그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혹은 그래프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리큘럼 영상의 가이드를 보시면 요 그림형 문제를 별도로 제가 특강으로 잡은 것도 추가해 넣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개론의 총평을 짧게 요약하자면요.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은 첫 번째, 절대 암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요. 그냥 모르니까 외워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골라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를 기반으로 준비하셨다면 다양한 선지를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기본 공부에 열심히 습득해 주신다면요. 나중에 해석하는 연습은 단원별 문풀이라든지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다양한 지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연습을 커리큘럼 속에 녹여내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의 총평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관계법규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요. 중상으로 보여질 거예요. 제가 상을 작게 적은 이유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법규 쉬웠는데요. 저는요 원래 법규 60점, 70점 맞았었는데 시험장에 가서 80점 맞았어요. 선생님 저 법규 되게 쉽던데요? 라고 표현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느낀 이유는 내 눈에 필수 문항들이 자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필수 문항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필수 문항도 많이 나온 문항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킬러 문항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킬러 문항들이 시험 문제의 점수를 하나씩 빼먹다 보니까 아마 점수 분포도는 80점 초반부터 80점 후반까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들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아마 재시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만 표현해보면 마력 문제라든지 혹은 경체 부분의 감식용 기기라든지 공채, 경채 같이 나왔던 감리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려운 킬러 문항들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시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킬러 문항이 다 요 구석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요 구석구석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공부해야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요 옆에 있는 걸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는요. 회독 싸움이에요. 재시생도 초시생처럼 다시 마음을 잡고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요 내용을 먼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1회독을 할 때에는요. 법규의 큰 틀, 그냥 이런 맥락을 갖고 있구나 도식화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할 때는요. 중요 개념을 먼저 암기법으로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법으로 이렇게 외워야 되겠구나 해서 중요 개념 먼저 외웁니다. 주변에 못 외우는 거 있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1회독만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나서 3회독을 할 때에는 중요 내용 복습하고 그 뒤에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저런 마력이나 감리 서류나 감식용 기기처럼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 듯 하지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지엽적인 부분만 먼저 공부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 지엽적인 부분만 자꾸 공부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뭐가 우선인지를 잘 모르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는 분명 존재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80이라고 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럼 80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 뒤에 20을 살짝 조금씩 채워 넣어 가셔야 되지 80은 냅두고 옆에 있는 20%만 챙기시면 절대 시험장에서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왜 고득점을 못했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운데 있는 메인의 80을 먼저 공부를 해야 이 개념이 반복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면서 추가되는 개념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완성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옆에 있는 지엽적인 것만 먼저 공부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법규의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들 중 한 가지였는데요. 2번이랑 3번이 비슷한 맥락이라서 같이 틀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이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이었어요. 이전 시험에서는요, 법규의 원문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A는 B다이면 A는 B다가 나와요. 그대로 등장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요,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넣어놓은 것 외에도요, 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이라든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해야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변화했다라고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하는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초시생분들이 좀 느끼지 못할까 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뭐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 있습니다. 뭐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러한 규정이 법규에서는 100 이상이면 해야 돼, 200 이상이면 해야 돼, 300 이상이면 해야 돼. 그럼 이제까지의 기출문제는요. 100 이상이면 O, 200 이상이면 O, 근데 400 이상,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X.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들이 원문 그대로 나왔다면 올해 시험 문제는요. 각각의 선지를 이게 진짜 100 이상이 맞는지를 계산해서 해석하고 답을 골라냈어야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와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더 소요가 될 거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하지 않았다면 풀이하는 중간에 헷갈려서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장 나와서는 풀이하면 또 맞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 느끼는 긴장감 플러스를 더한다면 기준은 더욱더 명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책 볼 때는 기억났다가 시험장 가서 긴장감에 의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꽤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은 알더라도 또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시험장 가서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준은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요 2번 문항과 더불어서 요 3번까지 표현을 해보면 계산 문제도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해야 계산 문제의 결과치를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확인해 보시면 법규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합격에 가깝게끔 공부하려고 하면 첫 번째, 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10개를 외우라고 하면 꼭 8개를 끊어서 외우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기준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법이 많은 것보다요, 적더라도 명확하게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사지선다 중에 법규 암기 조금 덜 하게 되면 사지선다 중에 꼭 답이 2개가 남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꼭 그런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기준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하셨다면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된다면, 실제 적용된다면 이러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에 물음표를 갖고 결과의 답을 얻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서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응시했던 23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23년도 시험에 응시했던 필합 수험생들의 시험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고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나이스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분들이 각종 후기를 카페에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발췌해 넣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평으로는요. 센세이션한 느낌을, 소나쌤 강의를 듣고 정말 센세이션한 느낌을 받고 풀거리 탔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저 차례대로 개론 법규 행정법입니다. 96 제 점수라고 믿기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를 푸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암기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합니다. 실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암기법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잘 웃지 않습니다. 제가 막 수업하면 제 나름대로는 암기법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웃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웃지 않다가 꼭 나중에 공부할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웃음이 나면서 암기할 수 있는 다양한 암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암기법들이 시험장에서 쏙쏙 떠올랐다는 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주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쿼리에서 쌤이 닉네임으로 낭만틱처 104부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요, 중간에 슬럼프는 꼭 오기 마련입니다. 슬럼프라는 건, 내가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번은 꼭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슬럼프라고 하는 것들도 겪어보고 다시 또 끌어올려보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쿼리 과정 속이나 아니면 교재 속에서 다양한 명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명언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간중간 넣어 넣었어요. 여기에 있는 합격 수기에서는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것들 중에 의기소침해진 친구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가 상상한 대로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진짜 상상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 돼서 제복을 꼭 입고 싶다라고 상상만 해주신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꿈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열심히 따뜻하게 보듬어질 수 있는 멘탈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낭만티처 104부로 잡은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쿼리를 탑승하고 내리는 데까지 불편함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풀쿼리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소방공무원 소나이스 낭만 커리큘럼의 과정은요, 5월달부터 3월달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3월달의 과정은요, 3월이 될 수도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올해는 시험을 3월달에 응시를 했지만 22년도에는 4월달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끝부분의 시기는 조금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 커리큘럼은요, 제가 3단계로 분류해 넣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하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쿼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작년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요,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를요,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올인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강좌로 잡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입문이론으로 간단하게 워밍업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기본과 심화 내용을 함께 담아갈 거예요. 그 전에 뜯어서 했던 거를 다시 합친 이유는요. 초시생분들은 원래는 심화 이론은 빼고 들어주세요라고 했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초시생분들도 심화 이론은 필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시생, 재시생 할 것 없이 모두가 개념 정리를 한 강좌에서 모든 걸 우려내어서 할 수 있게끔 3개월의 쿼리로 딥하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소나이스 쿼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강좌는 저 기본 강좌, 기본 플러스 심화 강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개념 정리를 하고 나면요, 그 뒤에 또다시 4개월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는 문제풀이 강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는요, 항상 모든 시험의 기본은 뭐죠?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풀이를 먼저 9월, 10월 달에 먼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제까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최근에 또 어떤 경향성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킬러식입니다. 킬러 요약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킬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킬러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개념 정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이론 정리하고 알겠어, 이해했어, 나 이것도 알겠어 라고 정리를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요, 거의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면요,
툭 찌르면은 답이 나올 만큼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를 기반으로 앞에 공부를 다 해주셨다면 이제는 이 요약 시기에서 문제의 토픽을 보면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도식화로 쭉쭉쭉 정리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그 연습을 11월, 12월 상간 안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요 사이에 요약도 진행할 거고요. 요약, 문제풀이, 요약, 문제풀이 이렇게 단원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문제풀이 강좌를 진행하고 나면 그 뒤에 시험 전까지는요, 모두 다 실전 대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전형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항별로 문항의 길이가 긴 연습, 짧은 연습, 그리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나누어서 준비해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1월, 2월에는요,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하프는 우리 절반이죠. 뭐 난이도가 절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문항수를 절반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문항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난이도를 나누어서 시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3월 달에는 실전 동형입니다. 실제 시험 문항과 동일한 문항수로 구성되어져 있고 파트별로 출제 빈도가 나타나져 있는데 그 출제 빈도를 녹여내어서 구성된 문제들로 실전형 문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까지는요, 진짜 그대로 실전형 연습만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풀거리를 구성해 놓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특강을 준비해 넣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선생님 전 이런 특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서 특강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우리 특강은요. 첫 번째 낭만 특강 1번입니다. 1번에서는요. 소방학개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나 그림 그래프형 문제들 이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강 1번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특강 2번에서는 법규 시리즈입니다. 반드시 수강해줘야 되는 개정법령 특강. 소방공무원 시험은요. 시험치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개정돼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른 시험들이랑 좀 달라요. 다른 시험들은요, 뭐 최근에 개정되게 되면 그 다음 올해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이랑 많이 연관된 법률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치기 두 달 전에 개정돼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화재조사 보고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시험치기 일주일 전인가 개정됐는데 물론 개정된 부분은 배제하고 나오긴 했지만 개정된 법률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개정법령 특강 필수적으로 수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특강으로 준비해 넣었고요. 포인트 특강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강세를 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개의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닌 6개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총 6개나 법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6개 법률을 다 공부하다 보면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각 법령 간의 비교는 필수적일 거예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거를 한데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특강으로 준비해 넣은 게 포인트 특강입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은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파이널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요. 119 파이널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엄선한 119문제로 선정해서 적중률을 높인 문항들로 구성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론 119문제, 법규 119문제로 구성된 문제를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풀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9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 판단해 보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빈틈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커리를 구성해 놨는데 이 커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문이론은 위에서도 적어놨지만 5월달 한 달짜리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워밍업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시생은 필수적으로 수강해 주셔야 되고요. 재시생은 선택입니다. 그럼 꼭 선택하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전 재시생이니까 안 들어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재시생이니까 인문 강좌를 듣는 거는 시간적 손해일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런 재시생들은 수강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소방학개론을 이제까지 그냥 암기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꼭 수강해 주셔야 할 겁니다. 특히나 화학 쪽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화학. 소방화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소방화학 쪽에 용어가 어려운 친구들,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꼭 수강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재시생이긴 한데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떨어졌다는 이 좌절감에 몇 달 동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이젠 겁나고 두려워요 라고 표현한다면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시생들이라면 강의를 수강해서 조금 더 입문이론을 통해서 내가 탄탄하게 기초를 먼저 잡고 가는구나, 혹은 워밍업 단계로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좌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4시간씩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개론 4시간, 법규 4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 입문이론 강좌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요, 개론은 용어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용어 정리. 개론이 용어를 잘 잡아주셔야 이 용어가 다른 부분에 붙었을 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강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6개 문법을 나누어서 각각 정리한다라기보다는, 나누어서 정리하는 건 어차피 기본 심화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한다기보단 각각의 법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법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법의 조항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왜 12조에 이게 들어가고 13조에 이게 들어가고 14조에 이게 들어가는지에 순차적인 과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녹아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의 큰 틀을 잡으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입문이론의 목표가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본 플러스 심화에서 나무의 잔가지를 치는 연습을 한다면 지금 요 강좌에서는요, 나무의 줄기를 탄탄하게 형성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좌입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강조 엄청 많이 했지만 기본 플러스 심화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반복적으로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한 번 듣고 땡이 아니라 요거를 듣고 나서 뒤에 이제 문풀 강좌로 넘어가게 되면 문풀 강좌는 강의 수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문풀 강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해야 되는 내용 일부를 또 이 강좌로 반복해 주셔야 돼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좌는요, 여러분들의 반복을 만들어줄 강좌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기본 내용과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내용까지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강좌 안에 3개월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6월부터 8월 달까지 초시, 제시 모두 필수입니다. 제시생이라고, 제가 제시인데 굳이 기본부터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들으셔야 돼요. 초시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요, 다시 처음부터 23년도 출제되었던 문제의 출제 경향이 반영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를 꼭 수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3개월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강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아진 대신 이 강의 안에 모든 걸로 녹여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부터 심화 이론까지 모두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24년도 커리에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가는 건요, 아마 작년에 소나이스 커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플러스 심화 강좌, 기본 강좌에서 개념 강좌에서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한판 정리라고 하는 요약집이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PDF로 따로 파일로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교재에 뒤에 부록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요, 한판 정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판 정리로 요약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요, 4시간 수업을 하면 약 3시간 30분 정도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30분은 요약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항상 수업 듣고 나면 오늘 나 수업 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났더니 오늘 진짜 이것만큼은 배웠다 라고 정리하는 내용을 딱 한 판, A4 용지 한 판짜리로 정리하는 것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핵심적으로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게 기본 플러스 심화 강좌에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출이론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좌가 되어지겠죠. 기출이론은요, 초시생은 필수로 따라갈 거고요. 재시생은 선택으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시생을 선택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어떤 재시생들은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통으로 암기한 친구들이 있으세요. 기출문제를 보면 답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기출문제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런 친구들은 요 기출커리 시간 동안에는 기출커리를 듣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 플러스 심화를 한 번 더 재차 반복하면서 단단하게 갖는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시생들은 아직 과거 기출문제나 최신 기출문제의 경향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기출이론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의 기초는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문제의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의미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가 베이스가 돼서 뿌리를 두고 옆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기출문제 풀이도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 커리의 끝자락에 가보면 최신 문제에 관련된 트렌드의 경향성을 분석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출제 경향까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기출이론에 담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초시생과 재시생은 선택적으로 초시는 필수, 재시는 선택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방청의 출제 경향이 파악이 되셨다면 그 다음은 기출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단원별 문풀 및 요약 커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원별 문풀은요, 기출문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 넣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약간 변형한 문제까지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문제풀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뒤에도 중요해요. 요약 커리를 함께 담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문제 풀고 요약하고 문제 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의 토픽을 보고 나면 요약해서 떠오르는 개념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끔 이 커리에서 연습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소방학개론의 연소가스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보통 학생들은 보기를 보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 떠올립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떠올리면 출력 작업이 되게 쉽죠. 머릿속에서 뱉어내는 걸 출력 작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출력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 커리에서는요, 이렇게 연습을 진행할 겁니다. 문제 토픽을 봅니다. 문제 토픽을 먼저 보고요. 보기는 가려놓고 문제 토픽을 보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었는지 출력해 봅니다. 그럼 연소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소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표나 그림이나 도식화, 최대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해보고 보기를 바라본다면 보기의 답은 너무너무 쉽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들이 이 커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초시 제시할 것 없이 필수적으로 요약 커리도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암기법과 도식화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매번 출력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보통 문제풀이를 하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력 작업을 오로지 문제풀이로만 합니다. 뭐 백지를 꺼내놓고 적어보는 연습이라든지 혹은 그냥 이 암기법을 그냥 백지에 적어보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지선다가 아닌 주관식 문제에서는 좀 어려워합니다. 물론 주관식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려고 했을 때는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관식을 뱉을 수 있는데 객관식을 풀이 못한다라는 거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 커리에서는 조금은 스파르타로 연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도식화라고 하는데 법규가 글로만 되어져 있는데 그림으로 최대한 표현해서 그림으로 넣다 보니까 작년에 수강했던 수험생들이 법규의 도식화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후기가 있을 만큼 킬러 도식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꼭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째로 이제부터 실전 대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 대비는 하프 모의고사와 동영 모의고사로 준비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하프 모의고사는 문항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강의의 포인트는요. 제 시간 내에 문제를 막 풀이한다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그리고 판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을 이 시기에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연습을 우리가 이해 기반으로 개념 강의 때 이미 진행을 하셨다면 하프 모의고사에서는요, 일부러 제가 문항길이를 좀 길게 냅니다. 길게 내서 여러분들이 읽고 지문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이 커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제가 난이도가 너무 일정하게 내기보다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난이도를 구분해 넣었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의 불이 파란색의 불보다 온도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가스레인지 불 켜면 파란색 불이 조금 더 온도가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티브를 해서 만든 온도가 낮은, 즉 난이도가 낮은 빨간불 모의고사와 그리고 온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파란불 모의고사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보통 한 주차에 빨간불 1회, 파란불 1회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가 1월, 2월 진행되게 될 거고요. 요 연습이 탄탄하게 되셨다면 이제는 진짜 실전형 모의고사를 준비해 보게 될 겁니다. 마킹도 하고요. 제 시간 내에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연습들을 이 커리에서 다 담아내어서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아까 문항 길이를 조금 길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는요. 문항의 길이가 무조건 길다라기보다는 필수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들도 넣어놓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이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구성된 난이도는 동일하게 빨간불, 파란불로 나뉘어서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까지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3월이 될 수도 있고 시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풀거리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특강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이 크게 아까 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특강을 잡은 포인트들은 전부 다 최신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서 넣자라고 하는 거에 베이스를 두고 주제들을 다 선정해 넣었습니다. 첫 번째 소방학개론에서는요. 아까 소방학개론에서도 22년도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계산 문제, 어려운 문제가 20문항 중에 2문제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림형 문제와 더불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계산형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 문제, 2문제 정도는 계속 언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 중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25문항 중에 한 문제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계산 문제만 다루는 특강을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만 다루는 계산 문제 특강을요. 기본 강의와 그리고 심화 강의로 나뉘어서 진행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를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필수 문항으로 구성된 계산 문제를 기본 문항으로, 기본 강의로 잡아 넣을 거고요. 이제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우리 조금 더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업그레이드형 문제를 심화 강좌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림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죠. 작년에는 그래프형 문제, 이런 것들을 녹여내어서 한 대 해석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그래프 한 대 한 대 모아서 특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학개론과 관련된 이 2가지 특강은 11월, 12월에 진행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규 특강입니다. 그래서 개정법령 특강은 필수 강좌니까 꼭 수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드렸던 포인트 정리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숫자, 그리고 권한자, 그리고 규정, 그래서 헷갈려할 수 있는 시리즈들을 6개 문법의 경계를 다 없애버리고 이게 여기 있었지 저게 여기 있었지 어떻게 보면 앞에 제대로 공부하고 오지 않으면 이 1, 2월 달의 포인트 특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앞에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섞었을 때도 혼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제대로 정리하셨다면 조금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정리 특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강좌까지 다 진행되고 나면요. 나중에 실전 대비형으로 3월달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적중률 만렙입니다. 119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119문항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쭉 제공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풀이하시고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시험 치기 전까지 일주일 전에 그 내용들을 꼭꼭 챙겨서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119 특강을 구성해 넣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꼭 수강해서 시험장에서는 100점을 맞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특강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소나이스 커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고 이 커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관리반 프로그램이라고 온라인 수강생들이 실강처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수강하는 거를 라이브로 수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강 수강생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업을 수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인강듣는 걸 자꾸 미룬다, 혹은 정해진 약속을 제가 제 스스로 잘 지키지 않는 인강 수험생들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날에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복습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는 스터디 로그라고도 많이 부르던데요. 이런 것들을 복습 인증을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걸 카페를 통해서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인증하고 나면 우리 카페 매니저님께서 확인하시고 나서 누구 학생 오늘 이번 주 복습 인증 안 하셨어요? 라고 해서 복습 인증에 대한 독촉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맞춤형으로 공부하게끔 스케줄을 짜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인증 진행하고 나면요. 그 뒤에는 복습인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주말 숙제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잘 공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은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주말 숙제 과정은 커리별로 조금씩 난이도가 달라질 거예요. 인문이라든지 기본 심화라면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게 될 거고요. 나중에 모의고사에 가서는 주말 숙제 커리의 난이도는 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리의 과정을요, 간단히만 소개드리고 제가 사진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이 관리반에 관련된 내용은 간단히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실제 라이브로 강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인강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는 점, 제 시간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도 하고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올려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요.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복습 인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카페에 올라와 있던 복습 인증을 끌고 왔는데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사진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진짜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깜지를 써서 올린다든지 공부했던 페이지 혹은 의문이 드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리시면 복습 인증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복습 인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주말 숙제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인쇄를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혹은 요새는 패드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패드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말 숙제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달, 두 달을 채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이브 관리반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을 제가 이번에 낭만티처 백사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잡은 것처럼 낭만닥터 김사부의 내용을 발췌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 중 한 가지예요. 집도이한테는요, 본인의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다고. 의지가 확신이 되는 순간에 그만큼 수술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의지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소나이스 커리를 통해서 확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명언을 우리스럽게 소방관스럽게 좀 바꿔서 읽어보시게 된다면 수험생에게는 본인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방공무원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다고 의지가 확신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소방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저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쌤이 그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지를 확신으로 바꾸는 소나이스 커리의 본격 강좌에서 우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